양치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진짜? 역시 치과 역시 의사분 다르시네요. 다르시다. 저는 양치를 좀 덜 좋아하는 편이긴 해서 하루에 2번 정도만. 충격적이네. 아, 왠지 치약 칫솔을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수의사 엄태웅입니다. 네. 고은 씨한테 제가 잠깐 여쭤보면은 동물병원에 강아지랑 고양이들이 오는데 네. 어떤 병으로 제일 많이 올 것 같아요? 병으로 많이 오면은 막 주로 피부병이나 아니면 노화, 관절 막 이런 걸로 좀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걸로도 되게 많이 오는데 강아지랑 고양이에서 제일 흔하게 걸리는 질환은 바로 구강 질환입니다. 사람도 뭐 오복 이런 거 있죠. 눈 잘 보이고 귀 잘 들리고 이빨 튼튼하고 이런 나머지 2개는 제가 잘 몰라서 넘어갈게요. 소화 장기 중에 제일 먼저 음식을 만나는 데가 이제 구강이고 구강 건강은 이제 우리 전체적인 건강과 수명이랑도 되게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김수미 원장님 모셨습니다. 간장게장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어댕 동물치과내과에서 치과 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미 원장입니다. 근데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아, 그쵸. 간장게장, 수미칩 뭐 이런 것들. 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치과, 내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반려동물 치과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의 치아만을 전문적으로 보는 이제 치과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저는 처음 봤어요. 동물치과병원 전국에 몇 개쯤 있을까요? 세보진 않았는데 한 5, 6개? 5, 6개. 네. 전국에 네. 다 6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모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보게 됐고 또 이제 사실 좀 재밌는 게 김수미 원장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요? 김수미 원장님은 수의사면서 동시에 다른 면허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면허? 사람 치과의사 면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전국에 이런 양력 가지고 계신 분 딱 2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과 의사 면허랑 수의사 면허랑 2가지 가지고 계시고 동물치과병원을 하고 계신 분 2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지금 교정 중인데. 진짜요? 네. 아, 인비졸라인 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어, 아니 그럼 원장님은 사람 치과에서 사람 치아를 보시다가 동물들 치아를 보시는 거예요? 케어덴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틀 정도는 또 사람 치과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이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둘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랑 동물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치아 개수가 다르고 형태나 이런 게 엄청 다른데 뭐 해부학적인 그런 거나 치료하는 과정이나 이런 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 땡땡만 잘해도 5년 더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좀 강조하고 관리하는 치과 쪽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할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양치를 잘하는 거죠. 양치를 잘하자. 평소에 관리를 평소에 일단 관리를 잘하자. 잘하자. 근데 진짜 양치만 잘해도 수명이 5년 정도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수명은 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양치 안 하면 일찍 양치를 안 해서 이가 빨리 빠지신 분들은 치매나 뭐 그런 거랑 관련돼서 전신 건강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와. 양치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저는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그리고 저녁 먹을 때 하고 자기 전에 아우, 4번. 세네 번. 딱 좋네요. 엄청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뭐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하루에 2번 정도만. 괜찮나요? 충격적이네요. 오늘도 아직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람도 밥 먹고 양치하잖아요. 고양이나 강아지도 밥 먹고 계속 양치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해주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정도 한 번. 뭐 하는 것 같은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양치가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애들이 막 이 하는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칫솔 씹으면은 그냥 양치 양치했나 보다. 네.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정말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빗솔질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치약은 사실은 되게 보조적인 거고 크게 효과가 없어요. 제일 효과 좋은 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싹싹 브러쉬로. 떼내주는 게 사람도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왜 자기 전에 가끔씩 오늘 양치하기 귀찮은데 입에 치약 넣고 네. 불불 하고 폐하고 물양치했다 하고 자잖아요. 전혀 냄새만 거의 뭐. 없어지는 거고. 네.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치태라고 하죠. 하얗게. 되게 벗겨지기 쉬운 상태에 있는 거에서 치석으로 이제 딱딱하게 변해서 웬만한 칫솔질로 안 없어지면은 그게 한 얼마쯤 지나면 그렇게 좀 골든타임을 놓치는가요? 교과서에는 24시간 정도 지나서 하면은 치석이 쌓인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미 치석이 되면 칫솔질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양치하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구나. 나와 있어요. 현대사회 사람의 이제 구강질환이 많아진 것도 약간 이렇게 소프트한 음식들이 많이 접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수렵 활동하면서 막 가죽도 씹어먹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는 그렇게 치주염이나 그런 게 발달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단 것도 많이 먹고 해서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그럼 반려동물들도 좀 소프트한 거 말고 딱딱한 걸 먹이면 좀 나을까요? 딱딱한 개껌이나 뼈다귀 이런 것들을 이제 종종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치석을 떼어내거나 쌓이는 걸로 방지할 수는 있지만 치아 파절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뭐 객검이나 이런 게 완전히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제품들 중에 진짜 딱딱한 거 막 손으로 이렇게 해도 맞아요. 절대 막 뭐 부러지지도 않고 그런 수준인 것들은 사실 치아나 이런 걸 완전히 깨트릴 수도 있어서 개껌 중에서도 수의사 협회에서 인정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치석 제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보호자님들께서는 양치는 안 하고 그렇죠. 개껌으로 어떻게 해결을 보시려고 하는데 맞죠, 네 맞죠. 그게 조금 그렇죠. 네. 구강 제품들이 사실 요즘 엄청 많거든요. 양치 뭐 대체할 수 있고 뭐 마법 같은 거 얼마나 엄청 그쵸, 많아요. 그쵸. 정말 이제 다양한데 이런 거는 너무 잘못됐다 싶은 종류가 있나요? 근데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허가 없이 과대 선전하고 보호자님들 생각에는 치석 제거를 하려고 샀는데 이가 부러지는 거죠. 네.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치즈 먹다가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치즈가 도대체 얼마나 딱딱하길래 네. 야크 치즈? 야크치즈. 야. 그런 제품들도 있었고 장난감이라고 하는데 그 사슴뿔? 네네. 이런 걸로 이제 이갈이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깨물어 먹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거 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다 치아 파절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이제 못 팔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갈이 할 때면 약간 아기 때 아니에요? 그럴 때 이가 맞아요. 파열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완전히 파절되면은 정말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조금 부러지면 뭐 신경치료를 해서 씌운다던가 요즘은 이제 그런 치료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기 새끼 반려동물 유치 관리 같은 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치는 사실 관리라고 할 거는 이제 양치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만 이제 정기 점검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들 중에 사실 이 구강이나 이런 게 모양이 다 틀리거든요. 우리 알고 있는 늑대랑 형태가 비슷할수록 구강이 조금 더 건강한 편이고 약간 이제 다른 애들은 이빨이 이제 좀 더 약한 그런 편인데 아무래도 소형견 친구들이 얼굴이 작다 보니까 치아가 굉장히 오밀조밀 나 있어요. 그래서 뭐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저류될 수 있는 확률이 커서 시추, 뭐 말티즈, 포메 그런 친구들이 치아 질환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랑 강아지 중에는 어떤 동물이 더 치과에 자주 와요? 빈도수로 보면은 강아지가 훨씬 많긴 한데 고양이 친구들이 구강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종류가 많아서 고양이 하면 치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양이들은 아픈 게 티가 안 나잖아요. 맞아요. 어떨 때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적인 게 입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털에 피 같은 게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치아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이고 정말 이제 안 좋은 친구들은 사료를 물었다가 떨어뜨린다거나 침을 질질 흘린다거나 고개를 흔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양이도 밥 먹다가 이렇게 뱉고 아 그래요? 막 먹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사료 떨어져 있거든요. 몇 살이죠? 1살 반. 애기라서 그냥 좀 장난치면서 먹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정말 어린 친구들도 구내염이 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냄새가 너무 난다거나 피가 난다 하시면 구강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양치를 싫어하는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되게 아기 때부터 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엄청 힘들죠. 꾸준히 싫어하고 특히나 이 영상 보고 이제라도 열심히 시켜야겠다 하신다면 잘 시킬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정말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훈련시키는 건 어렵다고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입 주변을 만져주고 그냥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핥게만 해주고 칭찬해주고 간식을 주고 또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이제 슬슬 들어가는 거죠. 계속 이게 지속을 하다 보면 걔도 이제 익숙해지고 좀 즐기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전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게 되면 이제 병원비만 더 많이 드는 거니까 최대한 이제 양치 많이 잘 시켜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꿀팁이야. 되게 과외인데 치과에서 하실 때랑 동물 치과 하실 때랑 수입이나 이런 거 직접적으로 비교를 수입이요. 해보면 사실 치과가 훨씬 컸고요. 네. 마음이 더 편하고 재밌는 거는 동물 치과 쪽인 것 같아요. 치과는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아, 왜 저러지?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동물 친구들은 너무 힐링이에요.